저는 그 희생과 헌신 있잖아요. 저는 희생과 헌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성들이 어쨌든 교회에서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여성분들도 일단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저는 여성 리더로서 남성 친구들에게, 남성 청년들에게 노동에 같이 노동을 참여하게 제가 요구를 해야 되고, 이 같이 남성들을 그 불균형하게 되어 있는 그 구조를 남성들도 보게 하고, 거기서 한 발짝 나아가서 같이 관계 맺기를 할 수 있게 독려를 해야 되고, 그러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뭔가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 다시 정말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서로의 건강한 관계 맺기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관계가 되게 건강하고 되게 멋진 관계라고 생각해서, 그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너무 그래 아까 너무 좋은 말이고, 지금 이제 돌봄, 좀 더 크게 말하면 돌봄이라는 것을 페미니즘이 처음 시작할 때는 완전히 거부했었어요. 그 여성들이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주어지는 일이었는데,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도 새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도 페미토크 그 심리 상담편에 희생과 헌신으로 한 편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수님들이 말한 게, 본인이 원할 때는 희생과 헌신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여성에게는 이걸 당연히 하는 것으로 부과되는 것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볼 것이냐. 지금 하신 말씀이 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에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여성들이 갑자기 페미니즘을 듣고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어느 공동체나 학교도 마찬가지고 수업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 오신 것도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시간과 다 데디케이션을 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면 이런 모임도 다 각자의 시간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렌즈를 계속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 그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나는 페미니즘이니까 나는 이런 거 안 해요가 아니라 모두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건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사실은 말의 오염이라는 것도 생각은 하긴 해야 돼요. 희생과 헌신이라고 했을 때 이미 빡 하고 들어왔던, 오랫동안 구성되어져 왔던 역사사회 문화적인 맥락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이 세포내에서 완전하게 사라질 수가 없고, 걸크 이선이 말씀하셨던 재구성은 어느 정도의 이미 레이어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고도의 작업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렵죠. 제가 모성이라는 말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재구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가끔 싸우는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모성이라는 말 하면 일단 어머니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말하는 모성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돌봄으로서의 모성인데, 내가 왜, 저는 이제 난 모성이란 말 말고 다른 말을 썼으면 좋겠다는 쪽이고, 여기는 모성이라는 개념을 참여적이고 사회적인 개념으로 확장해서 재구성하자는 쪽인데, 두 개가 다 의미가 있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학부생도 아닐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였을 때, 그 재구성을 채하지 못할 수 있는 구성원들 도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고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또 공동으로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넓게 고민하면서 새롭게 만들어 이거 책임져야 돼. 이거 비싼 마이크야. 예, 그렇게 고민하면서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말을 다시 재정의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도 또 사회도 변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우리 사회의 거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변하면
저는 많이 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리더들 또는 이제 목사님 되실 분들, 또 목사님이신 분, 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연대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교회를 바꾸면 또 사회가 변화되는 이제 그런 길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또 희망, 기대를 갖고 또 저희가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그게 왜 어려우냐면 헌신과 돌봄의 짐을 나눠지자고 하면은 그게 이제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거 나눠지자 그러면 그걸 누가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눠지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은. 거기에 대한 한 예가 저희 교회에서는 그동안 식사 준비를 하시고 설거지를 하시는 거는 누가 했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이 교회가 1947년에 생겨진 교회인데 권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시고 차리시고 치우시고 설거지까지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그걸 이제 바꾸자 하는 운동이 생겼고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라 이게 가능하지만 그 의견은 어느 교회나 있어요. 왜 여자들이 설거지를 다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큰 교회는 누가 와. 외부 업체에서 누가 와서 그 주일에 고용되어서 설거지를 하시는 거를 저도 또 봤어요. 과도기에. 그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밥 먹겠다고 그 여자분들이 고용되어서 저기 와서 식사를 또 돌보고 돈을 받는구나. 저는 편하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올해부터 그 전교인이 주보에 따요. 이번 주 설거지 담당 3명. 그걸 나눠지겠다고 결심을 한 거거든요. 거꾸로 말하면 권력이 여러분 움직인단 말이에요. 제가 여성이라 제가 설거지를 하는 권력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목사니까요. 목사가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거 보신 적 없었잖아요. 나눠지는 거예요. 5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 60 넘으신 담임 목사님 남자 목사님이 설거지를 하시면서 땀을 뻘뻘 흘려서 할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뭐 거의 100명에 가까운 설거지를 3명이서 나중에는 말도 안 하게 돼. 너무 힘들어 엄마. 내 옆에 아무도 없어. 제가 월요일 날 수업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분이 알았지만 수업 못 할 뻔했어요. 제가 차에 실려갔어요. 그러니까 돌봄의 짐을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느꼈고요. 그것을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힘을 가진 사람이 나눠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그 다음에 나눠지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거. 저 내년에 이게 또 해야 되거든요. 해야 돼요. 체력을 키워야 돼요. 네. 기꺼이 나눠지라고 요구하고 나눠져야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또 혹시 질문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신지 확인을 없으시면 저희가 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좀 차례를 좀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인스타그램에 제 인터뷰가 있다 보니 거기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모두가 망설임 없이 말하고 물어보고 또 생각해도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여러분의 이 질문과 또 이야기와 고민들이 좀 그런 모습들에서 좀 비춰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훌다에게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바라는 것과 지향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마무리하면서 훌다와 또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가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훌다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고 싶은지 한번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이렇게 고민하는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또 그 뒤에 이 길을 똑같이 같은 고민을 했었고 또 같은 그 생각을 했었던 그런 교회 언니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이 있다. 언제든지 함께 우리가 그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이고 또 여러분들 뒤에 함께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해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훌다로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고민하고 또 계획하고 있으니까 함께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간단히 소감 나눠주실 분 있으신지 저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책 받고 싶어요. 제가 저도 사실 교회를 떠날지 말지 몇 년을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는 바람에 교회를 못 떠나고 결국 못 떠나고 목사님의 정년 은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분들 이야기랑 교수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꺼내고 의견을 모아보면 될지 많이 도움이 돼서 저도 한번 다시 내려가서 교회를 가게 되면 아빠한테도, 아빠가 이제 좀 권력을 얻었으니까 아빠의 권력을이라도 좀 빌려서 바꿔보도록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이게 교회 언니 청년과 만나다라고 하는 주제여서 이제 저희 스승님께 여기 와도 되냐, 저는 언니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어떻게 와도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오케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감사히 초대받고 이제 왔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약간 예전 모습들이 이제 많이 떠올랐어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또 그게 되게 당연하다라고 여기던 사람으로서 사실 한신대학교를 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굉장히 부끄러움과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사실 이렇게 참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남성으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힘이 없다고 권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의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제가 듣기를 원하는 부분이었고 우리 이 부분이 이제 괜찮다라고 여겨지신다면 우리 훌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런 쪽에 좀 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야기를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성을 돕고 이해하고 싶은 남성들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사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노력을 하고는 싶지만 저도 모르게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저는 아까 걸크리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목사님 설교가 사실 그분이 이렇게 의도하고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분도 정말 농담이라고 얘기했겠지만 농담처럼 이렇게 던져진 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입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뤄진다면 앞으로 되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좀 더 자주 있으면 좀 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학생 전도사 남편을 두고 있는 평신도이고 사모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엄청나게 활동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했었는데 사모가 되면서 그 교회 내에서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서 사모에게 부여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소심해지고 그렇게 좀 변하게 됐어요, 성격이. 그래서 페미니즘에 정말 관심이 많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약간 마음은 불편하지만 뭔가 어디에 말하기는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김성 교수님의 제자여서 이 책을 저에게 추천을 해줬고 읽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그런 불편함을 갖고 또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런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구나, 여성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 좋고, 그리고 교수님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이고요. 저랑 가장 친한 언니가 같이 오자고 해서 왔는데, 이제 저도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되나? 이게 공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고, 사실 제주에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더 많아가지고 페미니즘 하면 교회랑 너가 어떻게, 너 제일 페미니스트처럼 다니면서 교회는 어떻게 다녀? 라는 말을 하는데 답을 못 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도 조금 어려웠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꼭 이번 주일에 교회 가서 잠옷실을 가족의 회실로 바꾸자고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와 되게
과거의 저와 굉장히 많은 이제 고민을 똑같이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요. 예, 저도 이제 날 때부터 별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애들 앞에서 막 페미니즘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교회를 그 뒤에 다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게 되나 하는 친구들이 많긴 했는데 이게 되나 이제 저한테 뭐 크게 말은 못하고 그냥 되나 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초반에는 혼돈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저와 외부에서의 제가 굉장히 달랐는데 지금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야 이러고 다니거든요. 네. 저희 항상 이 마음 안에 우리 주님 그렇게 꽉 막힌 분 아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네, 저도 이대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남녀공학을 다니고 있고 남자인 분들과 많이 만나고 또 제가 여성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막 오는 공격들이 있어요. 막 기싸움하는 분들도 있어요. 막 그래서 제가 너 여성 차별해 이러면 안 한다 그래요. 그럼 너 페미니스트 그러면 에? 뭐 그런 말을 해? 막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중꺾마를 계속 지켜온다면 좀 더 변화하는 사회가 이제 다들 마음 안에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오해들도 많고 또 잘못된 부분들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열심히 달려서 체력이 많이 소진되었을 금요일 짧고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여자 여러분 덕분에 훌다의 길도 그리고 여러분의 길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교회가 좀 불편한 우리 곁에 훌다가 끝까지 연대하고 함께함을 약속드리며 북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훌다와 지금까지 훌다와 사회자 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